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27강 5. 민감도 분석 6. 평균 분산 결정법 7. 위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감도 분석이란 뭐냐면 다른 말로 민감도 분석을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감응도. 자, 민감도, 감응도. 얼마나 민감한가. 그 감응, 반응하는 정도겠죠.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그랬으면 투자를 하면 결과로서 이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률. 자, 어떤 투자 대안이 있으면 그 투자 대안이 앞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러고 되고 어떤 사업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 투자하는 데는 어떤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 투자 요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 B, C, D. 하나의 투자 대안에 대해서 변수가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 예를 들어서 C를 선택을 했다면 A, B, D는 고정을 딱 시켜놓고 C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를 더 올렸는데 그 결과로서의 수익률이 되겠죠. 수익률의 어떠한 투자 결과가 같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올렸는데 내려가는 수도 있고 그걸 보는 겁니다. 다른 투자 요인은 일정하게 두고 어느 한 변수만을 다른 투자 변수는 일정하게 두고 어느 한 변수만의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에 의해서 수익률이나 어떤 투자 결과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결과가 변하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 민감도 분석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중에 할인현금 수집 분석법을 배우겠는데 그러한 할인현금 수집 분석법에도 이 민감도가 분석이 응용이 되기도 하고 회귀계수, 회귀변수, 회귀계수에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쪽에서도 이런 민감도 분석에 응용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할까요? 덜 위험할까요? 뭘 하나 다 고정시켜 하나만 해봤는데 변화가 커. 그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저번 시간 생각했지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이자율이 나오는 거는 은행에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 변화가 거의 없어. 그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거의 99.999%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자율을 더 어떤 수익률을 나에게 많이 준다는 얘기는 그 수익률을 원하는 만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까먹을 수도 있어요. 원금을 손해본다는 얘기지. 즉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즉 민감도가 클수록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안전하지가 않은 거야. 위험이 더 큰 투자 대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민감도 분석에 대한 것이고, 자, 이번엔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투자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평균과 분산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평균, 분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평균하고 분산이라는 용어부터 개념을 먼저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평균은 보통 평균 그러면 이게 수익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하고 같은 개념부터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그러면 수익률을 의미해요. 수익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값이라고도 합니다. 기대값. 네. 평균하고 나올 확률을 곱해버리면 기대값하고 확률을 곱하면 전체 평균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기대치라고도 해요.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건 다 평균하고 관련된 용어가 되는 거고 분산이라는 게 나오면 분산은 바로 자, 수익률과 뭐는 비례관계다? 위험. 네. 위험. 즉 분산 그러면 위험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분산이란 말 그러면 바로 이게 표준 편차하고 같은 의미예요. 표준 편차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분산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평균하고 이거 우리가 배우거든요. 중학교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0이야. 평균이. 근데 이 같은 100이라도 세 과목인데 하나는 50점, 100점, 150점 이렇게 나온 평균 100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온 평균 100. 또 하나도 평균은 100이야.
평균은 100인데 빵점, 200점, 그리고 100이야. 자, 이 얘기는 요거는 표준 편차가 100에서 50 빼주면 50이죠. 또 150에서 100 빼주면 50. 표준 편차가 이건 50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100에서 0은 100. 이것도 100. 표준 편차. 왜 제곱을 해주냐면 분산을 할 때 100 평균 빼기 그 값인데 100 빼기 50 하면 50이고 100 빼기 150 마이너스 50이잖아요. 더하면 0이 돼버려. 다 똑같아져. 그래서 0을 안 만들고 절대값을 만들기 위해서 분산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에다. 그러면 다 값이 플러스가 되니까. 요거는 분산 내지 평균이 폭이 적잖아. 우리 그 경기 변동 배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딱 보면 이건 그 폭이 진폭이 밑으로 50 위로 50 밑으로 100 위로 100 진폭이 큰면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더 안전하지가 않은 거야. 몰려있어야 안전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과 표준 분산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했는데, 자, 수익률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투자 대안, 어떤 투자 대안 또는 투자 안이라고 그러는데, 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두 개를 예를 들어 투자 A하고 투자 B라는 게 있으면 내가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가, A 부동산을 선택할지 B 부동산을 선택할지 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자, 수익률이 똑같아. 평균값이 똑같아. 둘 다 평균값은 100이야. 이것도 100이고. 자, 근데 표준 편차가 또는 분산값이, 분산이 이거는 50이고 이거는 100이야. 자, 평균은 똑같고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가 이건 50이고 100이라면 같은 평균값이면은 위험이 지금 분산이 적은 걸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를. 아주 간단해. 원리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자, 이거는 반대로 밑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30이야. 자, 똑같이 30이야. 같아. 표준 편차 또는 분산 같은 말이에요. 30인데 이거 A는 평균값이 100이고 기대 수익이 이쪽은 120이야. 그럼 어떤 걸 선택한다? 표준 편차가 같을 때는 평균값이 높은 걸 선택한다. 평균값이 같을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한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거만 알면 큰 무리가 없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 갖고 이게 바로 평균과 분산을 갖고 결정을 하는 법이야. 평균이 같을 때는 분산이 적은 걸, 분산이 같을 때는 평균값이 높은 걸. 아주 간단해. 개념만 알면. 근데 평균과 분산이 모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변이계수를 갖고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변이계수가 뭐냐? 변이계수 시험 문제는 평균 분산금에 대해서는 지문으로만 나와. 예를 들어서 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큰 것을 선택을 한다. 이게 틀린 거지. 분산이 적은 거. 이런 지문 갖고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평균 분산 갖고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변이계수를 이용한 거에 나와요. 변이계수. 왜? 뭔 뜻이냐면 평균하고 분산이 다른 거야. 값이 다 달라. 방금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평균이 같은가 분산이 같은가 뭔가 하나 같았는데 두 개가 다 달라버리네. 일단 어떻게 계산하냐? 변이계수란 뭐냐면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에요. 표준 편차를 이렇게 평균으로 나눈 값이야. 자, 변이계수가 표준 편차가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어떠한 투자 대안이 A하고 B가 있는데 변이계수가 A가 높고 B가 낮아. 그럴 때는 표준 편차 낮은 거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낮은 걸 구하는 거예요. 낮은 걸. 자, 변이계수란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것인데, 자, 그 변이계수가 낮은 투자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자고요. 투자한 A하고 B가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자, 여러분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어. 자,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이, 평균값, 수익률, 뭐 기대값 다 같은 얘기예요. 평균값이 A 같은 경우는 20%야. 20%. B의 평균값은 10%야. 자, 평균값 좀 달라요. 다르고. 자, 이제 표준 편차가 있는데, 표준 편차가 A는 12%가 나와. B는 5%.
자, A와 B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평균값과 표준값이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니, 하다못해 뭐 둘 중에 하나를 갚으면 해보겠는데? 다르네. 그럴 때 뭘로 구한다? 아까 말한 대로 변이개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거. 그러면 A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A의 변이개수는 표준편차가 얼마예요 지금? 12%. 평균이 20. 2로 약분하면 6. 아, 이건 6% 나왔네. 6%. 자, B는 똑같아. 10. 그리고 5. 10하고 5잖아요. 표준편차 5. 그냥 나눌 건 5%네. 아, 5%가 아니구나. 자, 60%지. 10분의 6이니까 60%. 0.6 해도 상관없고, 이건 0.5 해도 되고, 50%. 자, 어느 게 낮아요? 낮은 거. 낮은 거. 이게 낮잖아. 0.6, 0.5, 60%, 50%. 즉, B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변이개수가 낮은 투자를 선택한 거예요. 즉, 표준편차가 낮은 걸 선택한다고 그랬잖아. 자, 왜 이렇게 하냐면, 평균값을 밑에 놓은 거는 평균값을 같은 값으로 넣는 거예요. 요게. 같을 때 표준편차가 과연 높은지 적은지 환원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자, 다음 위험 처리 방법. 자, 평균 분산 결정값은 평균이 같을 때는 분산이 낮은 거, 표준편차가 낮은 걸 선택한다고 그랬고, 분산이 같으면 기대값 평균 높은 걸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원리를 위험 처리 방법에서는 좀 응용을 해. 응용을 하는데, 자, 위험 처리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위험 혐오형이랑 비슷해. 무조건 위험한 거는 안 해. 제외를 시켜버려. 위험한 거는, 자, 위험이 있어. 위험한 거는 무조건 투자를 할 때 위험을 투자해서 제외시켜. 안전한 거만 하겠대. 자기는 무조건 안전한 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위험률은 딱 하나야. 무위험률. 위험률이 없는 거. 어떤 거? 이 무위험률 그러면 바로 뭐라 그런다? 그냥 이자율 생각하면 돼. 은행에 돈 넣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채나 공채를 사면 돼. 국채를 사면 5년 있다 5% 이자를 줘. 그 돈 100만원치 살면 해서 5% 매년 연료 5%로 해갖고 돈을 무조건 주게 되죠. 5년 후에. 이거는 뭐 3년 후에 얼마를 줍니다라고 증권 같은 형태는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위험률이야. 이건 이자율이니까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아주 낮다고 보면 되고. 그게 뭐 이건 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제일 안전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손해는 절대 안 봐. 그 장점은 있어요. 두 번째. 자,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어. 보수적 예측 방법. 네, 보수적인 예측 방법은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거예요. 이건 최악은 피하고,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아주 가장 위험한 거는 빼, 무조건. 보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위험 회피는 가능한데, 최고의 이익을 보기는 어려워. 이건 뭐, 당연히 무위험률밖에 없으니까, 더더구나 최고의 위험을 얻기는 어렵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가.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 할인을 하는데 위험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위에 거 두 개는 지우겠습니다. 자, 밑에 거 위험 조정 할인율만 이해를 하면 평균 분산 결정법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왼쪽에는 위험. 자, 위험. 오른쪽에 수익률. 위험과 수익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자, 위험이 에서 10%가 있고 수익률이 뭐 5%, 10%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A하고 B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거 선택을 하겠어요, 지금?
A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B를 선택해야지. B를. 같은 위험, 표준 편차가 같을 때 같은 말이야. 수익이 높은 걸 선택을 해야지. 이거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같은 위험인데. 이제 거꾸로 여기 C가 있어. 여기 C. 이럴 때 수익률이 같아. 위험이 이건 5%야. 이건 위험이 10%고. 그럼 C를 선택을 하지.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상식적으로. 근데 요렇게 딱딱 떨어지면 편해. 나한테 아주 편해. 뭐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요 C나 B 같은 경우야. C나 B 5% 10% 10% 이런 경우. 즉 딱딱 선상에 있질 않고 뭐 좀 애매한 위치에 가 있어. 서로가 이게 약간 대각선 이런 위치로. 이럴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위험 조정 할인율, 즉 위험으로부터 할인을 하는 거야.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을 좀 세게 잡아버리고, 위험이 낮으면 이 안하고 이제 A하고 B가 있다면 A하고 B 생각을 하지 말고 위험이 좀 낮으면은 할인율을 좀 낮춰. 그래서 그 할인율을 이렇게 조정 할인을 딱 그어 보는 거예요. 자, 그 위험 할인 조정률에 위험 할인 조정률을 선을 이렇게 그으면 자기가 원하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그 위험 조정 할인율보다 그 높은 쪽에 있으면은 같은 수익률에 있을 때, 이 같은 수익률 점에 있을 때 위험 할인율보다 높은 쪽에 있으면은 수익률이 높게 되는 거고, 위험 할인 조정률보다 낮으면 낮은 쪽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위험 할인 조정률이 뭐냐? 이게 말고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자, 이럴 때는 가만히 봐요. 위험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걸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선택을 해야겠지. 수익률이 높은 거야.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뜸을 들이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시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수익률이 중요한 거잖아. 수익률을 여기다 놔버려. 그리고 위험을 이쪽에 놓는다고. 위험.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 이렇게 나왔다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어떠한 위험, 같은 위험에서는 B가 더 높잖아, 수익률이. 이거는 같은 위험에서 A가 낮잖아, 위험 조정 확률 기준으로. 이럴 때는 B를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걸 바꿔놨어. 바꿔놨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A점과 B점이 있을 때 어떠한 위험에서 A는, 자, 이거는 B점은 위험에서 수익률이 좀 낮은 거고, A점은 수익에서 위험에서 수익률이 높은 게 되는 거야. 이쪽에 수익률이가 있으니까. 위험과 수익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 수험생들 중에 보면 무조건 외워. 그래프를 외우려고 그래.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 단위를 안 외워버려. 왼쪽이 위험인지 오른쪽이 위험인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에서는 내가 원하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으면 그거보다 그 위험의 선을 그어. 그거보다 위험의 선을 걷을 때 같은 위험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때 높은 거는 수익률이 높은 거야. 그 높은 걸 선택하라는 얘기야. 낮은 걸 버리고. 거꾸로 위치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위치가 이쪽이 위험이 돼버렸어. 이쪽이 수익률이 되고. 자, 그럴 때 그림이 약간 바뀌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A하고 B점이 있다면, 자, 같은 위험에서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수익이 낮다는 얘기야. 반대로 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높다는 얘기고, B점을 선택한다는 얘기야. 이때는 이게 원리가 간단해. 즉 평균 분산하고 똑같은 거야. 평균 분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프 그려놓고 요 위험 수익 위치만 바꿔놓으면 헤매, 사람들이.
절대 헤맬 필요 없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결국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원하는 최소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최소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즉 수익률이 높은 거에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고, 우리 교재에는 이쪽이 수익률로 돼 있어요. 이쪽으로 수익률을 잡아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 그래서 이쪽으로 수익률인데 바꿔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쪽이 위험이라면 같은 위험에서는 이번에는 요 B점이 선택이 되겠지. 같은 위험에서 수익률이 높은 거고, 요 A점은 같은 위험에서 수익률이 낮은 건 이건 기각을 하고 이 B점을 선택을 하겠죠. 이때는 수익률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만 이해하면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을 위험 처리 방법에서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최소 요구 수익률을 대입해서 그거 위험이 같은 지점에 선을 이렇게 한 번씩 그어서 그걸로 위험 요구 조정 할인율보다 높으면은 선택, 낮으면은 선택 안 한다. 간단한 원리예요. 원리를 모르면 암기하려고 하는데 암기는 이해를 하면 저절로 암기되는데 이해를 안 하면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 외워지나.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만화공인중개사 저자를 이용을 하고 공부할 때는 먼저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해요.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 나는 무슨 천자,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외워? 그런 식으로 공부. 나도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하면 저절로 외워져. 근데 이해를 안 하고 외우려고 그러면 한 10분, 20분 공부면 짜증이 나, 사람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합격해야 된다는 절박한 사정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이번에 실패하면 난 다음이 없어. 난 무조건 이번 합격을 해야 돼. 반드시. 2003년도에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요번에 한번 시험 삼아 보지. 시험 삼아 100% 떨어져. 왜? 시험 삼아 봤잖아. 절박하게 공부해야 돼. 그럼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지. 그럼 한 번 봐서 됩니까? 아니, 두 번, 세 번 모르면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암기가 돼 있어.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 만화공인중개사 3동만 해보면 다 압니다. 자, 오늘 부동산학개론 제27강 5. 민감도 분석, 6. 평균 분산 결정법, 7. 위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도록 하면서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